자, 오늘 제가 심리적 저항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저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에너지,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일단 뜻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자면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이제 엄마가 시키는 것 일단은 반대하고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못된 놈이죠. 못된 7살이라는 말도 있고, 요새 뭐 중2병이라 그러던가, 뭐 중2가 제일 무섭다 그런 말도 있던데, 보통 사춘기가 되면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자기 고집 부리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유난히 그런 경향이 심한 아이도 있고, 또 뭐 별 그런 거 없이 넘어가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심리적인 어떤 특성상,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상,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대충 어떤 성향을 보이고 경향성을 보이고,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지고, 그게 이제 보통 심리학 중에서 발달 심리학이라고 있는데요.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심리학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미운 7살, 그 다음에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 해갖고 반항심,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런 이야기 되잖아요. 또 실제로 그 나이가 되면은 조금 자아의식이 발달하면서 조금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권위라든지 어른들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바라보고, 어릴 때는 무조건 따라갔는데 이제는 자기 주관이 생기면서 조금 삐딱하게 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심리라는 게, 심리적 저항 또는 저항심리라는 게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청개구리의 예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 제가 심리적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나 치료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는 치료가 되고 싶고 치료에 어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노력하지만 왜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왜 치료가 잘 안 될까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 심리적 저항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심리적 저항 때문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의식적인 저항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 저항입니다. 무의식 심리에서의 저항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작심삼일 경우입니다. 변화를 위한 마음을 먹고 작심하지만, 노력하지만 오래 못 간다는 뜻이죠.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구태, 구습, 지금까지의 어떤 습관, 관행 때문에 새로운 변화라든지 새로운 어떤 치료에 저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안 넘어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 원래부터 담배 끊을 거야. 원래부터 술 끊을 거야. 나 이제 운동 갈 거야. 헬스에 등록해서 이제 나 운동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꼭 살을 뺄 거야 해서 거금을 지불해갖고 등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런 거 저도 그래요. 다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저 포함해서 저항 심리가 있다. 심리적 저항이 있다. 사람이 마음 먹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요, 뭐 이 낙원이지 뭐. 마음 먹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마음 먹는 것하고 실제 노력하고 실천하는 건 별개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저항 심리가 개입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술, 담배 끊는다. 나 이제 다시는 뭘 안 한다. 이제는 꼭 뭐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수많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하지만 그 중에 과연 성공하는 거는 몇 개 될까? 그런 얘기죠. 왜 그러면 나머지는 성공 못하고 그럴까?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과연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이제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저항하는 저항 심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는 있다. 그래서 아무리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고 아무리 최면을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상담을 잘 못해서 그런가? 최면을 잘 못해서 그런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내 속에 저항 심리가 있는가? 라는 의심도 해볼 필요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알기 어려워요. 본인은 몰라요. 일반 상담에서도 그걸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컨셉을 개념을 갖고 이런 데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갖고 그걸 찾아낼 때 이게 있어서 성공에 방해가 됐고 변화에 방해가 됐고 치료에 방해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최면도 많이 하고 상담도 심리치료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다 보면은, 최면을 하다 보면은 제가 노력한 만큼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본인도 열심히 따라하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제 또한 열심히 이렇게 뭔가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 정도 되면은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혹시 그게 있는가? 하고 캐치를 하죠. 그게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또는 의심을 하고 그게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쩐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은 따로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 부분은 따로 치료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샥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가능하다. 헬스장 3개월 등록하고 3일 가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심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항 심리라는 게. 그건 뭐가 같으냐면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해오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걸 하려면 불편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힘드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은 편해요. 습관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발전하려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또 치료가 되려면 그동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병도 마찬가지죠. 늘 먹던 식사, 늘 하던 대로 생활 습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을 생각해보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대로 지도를 받는다면 식습관부터 바꾸라 그러잖아요. 생활 습관도 바꾸라 그러잖아요. 맞죠? 왜냐면 뇌회로가 고기를 먹는 사람, 늘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 안 먹으면 뭐 식사 안 한 것 같아. 고기를 안 먹으면. 늘 야채를 먹는 사람은 야채 안 먹으면 영 맛이 없어. 그런데 이제 늘 고기만 먹다 보니까 또 늘 야채만 먹다 보니까 영양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암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이제는 좀 고기 양을 줄이고 그동안 안 먹던 야채 이런 것도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던 길을 가는 이게 쉽지가 않다. 왜? 우리 뇌가 좋아하지 않아. 우리 뇌는 늘 먹던 것, 늘 하는 행동, 늘 하는 습관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래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 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뇌는 절대 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늘 하던 거 그대로 하면 제일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뭐가 오면은 일단 저항합니다. 아우 귀찮아, 하기 싫어, 안 할래, 귀찮아, 짜증나, 힘들어.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편식 고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아까 쭉 나왔듯이 작심 3일, 뭐 체육관, 헬스장 3개월 등록했지만 사흘밖에 못 가고 뭐 등등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성공하려면 저항 심리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에서도 그 저항 심리 때문에 치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법 있어요. 저항 심리 때문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심리하고 제한적 신념은 전혀 별개입니다. 저항심리는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어떤 변화에 저항한다는 그거고 제한적 신념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념 자체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신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묶고 성장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 있다면 많은 고객들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고객이 될 만한 사람에게 고객에게 설득도 하고 또 고객이 나한테 좀 안 좋게 대하더라도 견디고 이기면서 또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고객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고객한테 지면 내 인생은 실패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객하고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아니면 고객이 그 플레이는 뭐 이야기할 때 항상 거기에다가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막 세게 대항하고 하다 보면 고객 다 놓치는 거예요. 영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제한적 신념입니다.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돈은 나쁜 거다. 돈은 부정과 관련된다. 돈은 너무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건 저항심리도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방금 같은 그런 신념이라 그럴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돈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신념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고, 돈과 친할 수가 없고, 또 돈이 나한테 모여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적 신념 때문에 저항심리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개념 자체는 저항심리나 제한적 신념은 별개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